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아, 네네네. 네, 공수처장님, 네, 언론을 통해서 지금 김웅 의원하고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내용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네,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렵게 좀 그 통화 녹취록 전문을 좀 구해서 좀 읽어봤습니다.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통화가 두 번이더라고요. 오전 10시 3분 그리고 오후 4시 25분 이렇게 두 번입니다. 오전 10시 3분에 통화할 때하고 오후 4시 25분에 통화할 때하고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지는 듯한 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선 오전 10시에 통화할 때는 남부지검을 언급해요. 근데 이제 언급하면서 다 아시는 것처럼 남부지검에 하래요, 다른 데는 위험하대요 이러면서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처럼 전달을 하죠. 봤더니 고발장 자체가 이때는 전달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발장에는 대검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고발장 자체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를 그냥 전달하는 식으로 하면서 남부지검에 해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통화할 때는 이제 고발장을 전달받은 뒤에 그리고 전달하고 나서 통화를 하는 거라서 대검 이야기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오전 10시 3분에 통화했을 때부터 오후 4시 25분에 다시 통화할 때까지 한 6시간 정도 되는데 이 6시간 동안 김웅 의원이 대검의 누구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맞춰가고 보완하고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고발장이 작성이 돼서 전달되는 과정, 그래서 그 고발장을 만들었던 데 관여한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거에만 관심이 갔는데 이 두 번의 통화 사이 기간에 도대체 누구하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조율을 하는지, 그래서 처음에 통화에서는 남부지검을 얘기했다가 나중에 고발장에는 대검으로 되어 있고 대검으로 꼭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두 번째 통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 수사 사항에 포함이 될 겁니다. 네. 꼼꼼하게 좀 이 부분을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개된 그 녹취록을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주장했던 게 이게 단순한 고발 사주가 아니라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두 번째 통화에서는 선거법이 급하다 지금. 그다음에 선거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진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특정인을 대상으로 고발을 사주해서 뭔가 괴롭히겠다 이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이제 중앙지검에서 9월 30일 날 이첩받은 사건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도 포함이 돼서 아예 그렇게 포함이 돼서 이첩이 됐군요. 저희들한테 이첩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웅 의원이 저 녹취록이 공개되자 저기서 얘기하는 저희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아니다.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할 때 표현됐던 저희라는 것은 검찰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개된 녹취록에는 이게 검찰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저게 이제 고발장 초안은 아마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라는 거고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부지검의 내랍니다. 위험하대요. 이런 표현을 써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은 듯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자 누가 좀 쭉 그 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올라간 것들을 쭉 애들이 움직였던 그대로 쭉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료를 이렇게 쭉 모아놨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자료 같은 거. 근데 이게 실제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손준성 보냄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누가 좀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음 장 넘겨보실까요? 실제로 이 당시에 이제 이동재하고 한동훈하고 통화한 게 아니라 한동훈인 것처럼 누군가 가장해서 녹음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들려줬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통화할 당시에는 저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채널A 관계자나 한동훈 정도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김웅 의원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재가 양심 선언하면 그걸 키워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양심 선언 할지 말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보를 김웅 의원이 다 안다는 거죠.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자,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 준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고요. 대검을 방문할 거면 범죄수사부, 그러니까 옛날 공안부장 그 사람을 방문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락을 해놓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저희라는 것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보내준다는 저희라는 것이 검찰이 아닐 수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은 수사하는 입장에서 녹취 파일이 공개가 돼서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수사할 부분이고요. 네,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좀 수사를 해주시고요.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검찰이 관여됐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공수처에 보낸 만큼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김웅 의원하고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이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 않다 이런 얘기하면서 왜 김웅 의원을 통했겠냐, 진짜 은밀하게 작업할 거면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넘겨주시죠. 김웅 의원이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청문 준비위원이었어요. 굉장히 자기 측근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팀을 짜는데 그 팀의 일원이었다는 것이죠. 등등등 친분을 증명할 만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꼭 수사하실 때 참고하셔서 수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